근데 그때 저는 AI가 망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AI 회사 중에 돈을 제대로 버는 회사가 없었고 아직 초기 단계잖아요. 너무 초기 단계다 보니까 우리 기업에서 AI를 도입을 하지 않으면 저는 사실 좀 도태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왜 예전에 젠슨왕이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AI를 활용하지 않은 기업이 AI를 활용한 기업에게 대처가 될 것이다. 그 경쟁에서 밀려날 거니까. 내가 무슨 영업 파트 담당자 팀장이에요. AI 트랜스포메이션 일어나요. 그러면은 첫 번째, 어디가 좋은 AI 회사인지도 모르겠고 뭐가 좋은 모델인지도 모르겠고 AI 어떻게 쓰는지, 얘가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웍스 AI 같은 것도 이용을 해서 그런 AI 시대를 맞이하는 첫 번째 단계라 저는 보고 있어요. 이거를 처음엔 이게 사실 돈 때문에 시작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아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으시고 또 AI 이용을 해서 내가 이런 것까지 할 수 있겠구나, 내 자녀는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지, 진짜 많은 고민들을 하세요, AI 시대에. AI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특별한 방법을 탐구하는 팟캐스트 평범한 사람들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호스트 유튜버 평범한 사업가입니다. 오늘은 직장인을 위한 나만의 업무 비서 웍스 AI라는 주제로 웍스 AX 총괄이사 이승필 대표님을 모시고 팟캐스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진행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현재 AI를 개발하고 있는 웍스 AI에서 AX 사업 총괄 이사를 맡고 있는 이승필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외에 사용성 연구소라는 교육회사도 같이 운영하고 있고, 또 패스트 캠퍼스도 같이 함께 여러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앞에서 이승필 대표님이라고 소개해드렸는데 그 웍스에서는 이제 AX 총괄 이사님으로 계시고 사용성 연구소의 대표님으로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용성 연구소에서는 주로 어떤 일들을 하는지도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되게 심플한데, 기업 교육을 이제 생성형 AI에 대한 니즈가 요즘 또 많이 일어나고, 이제 기업들에서 AI를 받아들여서 이제 빠르게 임원진들이 우리 사내에도 전파하고 싶다라는 이제 메시지들을 던지시면, 이제 그 사내에 계신 분들이 교육을 또 받아서 이걸 AI를 우리 회사에 어떻게 하면 접목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인사이트와 그다음에 실습을 좀 위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웍스에서는 AX 총괄이사 요 사람들이 이제 AX라는 단어에 대해서 아직 좀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웍스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X라고 저희는 간단하게 또 정리를 했는데, 그냥 AI 관련 교육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제가 제품 총괄 이사로 겸임을 하다가 아무래도 또 이제 개인적인 사업과 이런 것들이 많이 바쁘다 보니까 우리 지금 제가 잡은 방향성은 이제 교육 쪽으로 좀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사람들이 아직 좀 웍스에 대해서 모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웍스 AI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해 주시고 저희가 오늘 이야기를 좀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웍스 AI는 기업용 챗 GPT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약 한 50만 명 이상의 직장인 분들이 이 서비스를 잘 이용하고 계시고, 이제 보통 B2B 고객 대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저희는 이제 특장점은 보통 이제 챗 GPT를 기업에서 도입을 못하는 가장 높은 허들 중에 하나가 비용 측면이 좀 높습니다. 아무래도 뭐 팀 계정을 사용하면 인당 $25씩 모든 사람에게 계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게 좀 비싸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두 가지 옵션을 드려요. 완전 무료로 일단은 전사의 모든 분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건 저희가 이제 종량제로 가고 있습니다. 사용한 만큼 이용한다. 근데 또 우리나라 분들이 종량제라고 하면 굉장히 두려워하시고, 맞아요. 예전에 저희 휴대폰 그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인터넷 들어가 사용하면 막 돈 엄청 많이 나오고 그런 맞아요. 약간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종량제를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타 서비스와 동일하게 그냥 그 요금제로 가고 있습니다. 구독제로 가고 있고, 저희는 월 이제 9,900원에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가능한 이유는, 사실 기업에 뭐 1,000명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 AI를 정말 잘 쓰시는 분들은 모두가 잘 쓰진 않다 보니까 이제 특정 분들이 이렇게 쓰실 수 있도록 또 그런 환경들을 또 조성을 해드리고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와, 9,900원이면 엄청 저렴한 요금이네요. 맞습니다. 그럼 9,900원에 뭐 GPT-4 최신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4도 다 가능하고 4 미니도 물론 부분적으로 4 미니가 들어가지만 4 5를 그냥 디폴트는 4 5로 저희가 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따가 그 웍스 AI에 대해서는 좀 뒷부분에서 좀 저희가 자세히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 이런 지금 사용성 연구소 그리고 웍스 AX의 총괄 이사로 계신데 그 전에는 좀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원래 제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인공지능 스타트업을 창업을 했었는데 미국에서 물론 그게 이제 엄청나게 해피 모먼트로 이어지진 않았었고 당연히 실패를 겪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에서 그 골드만삭스라는 회사에서 제가 다니던 회사가 인수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잠깐이지만 골드만삭스 그린스카이라는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원래 일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국내로 복귀를 해서 제가 이제 네오사피엔스라는 인공지능 스타트업에 굉장히 양재 허름한 곳에 이제 초기 멤버로 좀 합류를 해서 같이 함께 서비스 성장을 시키고 그때 제가 나온 시점에 한 130만 명 정도까지 좀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투자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근데 그때 저는 되게 재밌는 게 AI가 망할 줄 알았어요. 네. 왜냐하면 사실 AI로 돈 버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물론 이게 되게 유명한 서비스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타입캐스트라는 서비스인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회사 중에 돈을 제대로 버는 회사가 없었고 그때 당시에 블록체인이 엄청나게 많이 또 각광을 받고 있어서 비트코인 다 관심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투자를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이 미래다 하고 이제 넘어왔죠. 근데 막상 와보니 이거는 물론 가상화폐 거래소라는 곳이 굉장히 이미 다 우리나라 5대 거래소가 다 점령을 한 비즈니스였고 그 외의 비즈니스를 또 더 창출하려고 하는데 국내에서는 좀 아무래도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그때 또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연히 생성형 AI를 제가 그 블록체인 회사 다니면서 챗GPT가 나오고 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업무에서 정말 많은 프로덕트 오너로서 챗GPT나 아니면 다른 생성형 AI를 막 활용해 보면서 이게 정말 미래를 변화시키겠구나. 이거는 돈이 되겠다 AI에서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현업에서도 일상생활에도 쓸 수 있는 AI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 AI는 특화되어 있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TTS라고 해서 텍스트를 만드는 AI가 나온다던가 뭐 비디오를 만드는 뭔가 일반인들이 접하기에는 사실 너무 어려웠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일반인은 접할 수 있는 AI가 딱 시장에 나오고 이쪽으로 한번 내가 사업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사용성 연구소라는 회사를 처음엔 사실 UX 컨설팅을 하고 싶어서 이 회사를 차렸던 건데 그 니즈는 사실 한 건밖에 없었고요 지금까지. 근데 생성형 AI 쪽으로 정말 우연히 강의를 시작하게 되면서 좀 이 씬에 깊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네오사피엔스라는 회사가 그 타입캐스트 만드는 회사인가요? 맞습니다. 타입캐스트를 저도 초기에 굉장히 좀 많이 활용했던 기억이 있고 타입캐스트나 뭐 국내에는 KT 마이보이스가 또 비슷한 TTS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양대 산맥의 국내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좀 유명했던 좀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요즘도 되게 그 쇼츠나 맞아요. 아니면은 뭐 틱톡 이런 그 영상 만들 때 타입캐스트 굉장히 많이 쓰시더라고요. 저희가 빵 떴던 그런 이 슈퍼 그로스를 만들었던 시절이 한 번 있었는데 이제 그때가 그 틱톡에서 TTS로 저희가 쇼츠를 빨리 만들 수 있는 걸 초등학생들한테 그 일진 컨텐츠를 하는 게 그게 되게 틱톡에서 엄청 바이럴 됐었어요. 그 잼민이가 나오면서 막 이런 어떤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만들어내고 또 유명했던 그 쿠쿠루 삥뽕이라고 유명한 그 밈 있잖아요. 그게 그 타입캐스트에 사실 버그 오류 때문에 그게 네. 쿠쿠루 삥뽕으로 나왔던 건데 이제 그걸 저희가 쇼츠화해서 그때 좀 많이 하이퍼 그로스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와. 그럼 거기서도 한 이런 생성형 AI에 대해서 계속 그 다루시고 계셨던 거네요. 맞습니다. 그게 사실 이제 그때는 제너러티브 AI라는 말보다 그냥 뭐 센티사이즈 AI 뭐 그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지금은 이제 사실 그게 생성형 AI였던 거죠. 네. 그럼 그렇게 하시다가 어떻게 좀 약간 이런 지금은 그 사용성 연구소에서 주로 이제 강의나 또 최근에 또 3프로 TV에 나오셔서 또 직장인들이 AI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굉장히 좀 잘 소개해 주셨는데 어떻게 좀 이런 강의 시장 쪽으로 또 오시게 되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제가 되게 이것도 또 우연한데 그 원래는 타입캐스트에 있을 때 제가 같이 일하던 팀원분께서 아내분이 그 패스트 캠퍼스 본부장님이세요. 그 B2B 담당하시는. 그래서 그 본부장님이 저한테 우연하게 제안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생성형 AI 관련 챗GPT 강의를 한번 승필님이 해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사실 직장인일 때 약간 꿈이었어요. 남들 뭔가 이렇게 수백 명 앞에서 강연하고 이런 게 되게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우연하게 첫 강의를 했는데 그게 삼성을 제가 갔었어요. 그래서 한 200명 정도 분이 오셨고 그래서 강의를 저는 제 생각을
챗GPT 여러분도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 그냥 일상생활에 이렇게 궁금한 얘는 질문을 물어봐서 단순한 답변을 얻는 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업무에 투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삼성화재 보험이었었는데 그 보험사에서 어려운 보통 이제 뭐 계약서 같은 거나 아니면은 일반인 고객 입장에서 사실 이 보험 상품을 보면은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걸 초등학교 1학년도 이해할 수 있게 바꿔보는, 사실 그때 GPT 3.5 시절이니까 뭐 그 정도밖에 안 됐었잖아요. 근데 그걸 딱 했는데 그 강의가 그 해에 삼성에서 진행했던 강의 중에 평점 1등 받은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패스트 캠퍼스에서도 이 사람 재밌네 이러면서 처음에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아름아름 저한테 연락이 또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는 내가 정말 사업을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사용성 연구소도 차려서 좀 교육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강의를 하시다가 또 웍스 AI는 또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그 체인 파트너스라는 회사에서 그 아까 제가 말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하는 회사에서 프로덕트 오너로 있다가 이제 제가 퇴사를 했었어요. 퇴사를 하고 이제 저도 이런 교육 사업들을 하면서 뭐 강의도 진행하고 뭐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지금의 현 AI3의 대표님께서 저한테 연락을 해서 한번 만나자. 그래서 만나서 너가 이 사업에서 그래도 나름 오히려 너는 블록체인보다 AI를 역시 더 잘하는 것 같다. 그럼 그래서 나를 좀 도와달라라고 해서 지금 합류를 해서 이제 웍스 AI의 고객들이, 그러니까 이게 AI가 도입이 된다고 해서 우리 이거 구입했어 당장 써라고 하면은 사실 아무도 안 쓰거든요. 아직은 쓸 사람들은 쓰겠죠. 근데 이제 교육이 또 무조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교육 서비스도 이렇게 진행을 해주고 있는데 이제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좀 특화돼서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교육 사업도 이게 되게 어려운 게, 그럼 중간에 이제 매니저들을 넣어야 되는데 그 중간 매니저들이 사실 AI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이 없습니다. 사실. 네. 그렇다 보니까 고객사의 니즈는 또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데 그걸 중간에서 매니저들이 필터링하기 어려우니까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커리큘럼과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그 기업 교육을 해드리는데, 저는 인사이트 강의는 사실 거의 안 합니다. 그냥 저는 무조건 하우투만 좀 집중해서 알려드리고, 그래서 이런 기술이 나왔어요. 그럼 이거를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내 회사에 내 업무에 지금 쓸 수 있는 거야를 모르시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런 거에 집중해서 좀 많이 알려드리려고 연구를 진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약간 좀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오늘 좀 모시게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이제 회사에 있던 사람이 아니고 유튜브 크리에이터다 보니까 약간 저는 이 AI를 갖고 굉장히 다양하게 쓸 수 있지만 기업에서는 어떤 정형화된 문서 구조라던가 기업에 필요한 어떤 활용도가 있잖아요.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제 기준으로서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고, 대표님께서 나오신 어떤 컨텐츠들을 보고선 이거 충분히 기업에도 이렇게 도입해서 AI를 잘 활용할 수 있네라는 사례가 굉장히 유익했던 것 같아서 나와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게 모시게 됐고, 기존에 약간 기업에서 아니면 이제 직원분들이 이제 챗GPT를 활용하셨을 때 좀 어떤 한계점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줬는지도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네, 우선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저는 이제 현장에 좀 보이스를 듣고 싶어서 이제 집중을 했고, 지난 2년간 정말 많은, 제가 약 한 1만 7천 명 정도를 지금까지 통계를 내보니까 교육을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교육을 하면서 그냥 내가 이런 컨텐츠를 갖고 왔으니까 여러분들 들으세요를 저는 안 하고요. 전 수업하기 전에 중간쯤 와요. 제가 보통 7시간 강의를 많이 하는데 한 3시간 정도 이제 사람들이 챗GPT가 이런 거구나, 뭐 웍스 AI가 이런 거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좀 친숙하고 익숙해지면 제가 그 패들렛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항상 질문을 올려요, 중간에.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갖고 있는 문제를 여기다 다 올려보세요. 이거 AI를 어떻게 해결할지 같이 라이브 데모로 해봅시다. 하면은 그분들이 사내 데이터도 올려주세요. 물론 제가 이거를 절대 외부 유출 안 한다고 끝나면 바로 다 삭제를 하지만 그런 아카이빙된 데이터들도 많이 제가 좀 정말 많이 모았고 사례를. 근데 그것도 좀 부족하더라고요. 뎁스 있게 못 가서. 그래서 제가 저녁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업부터 재무회계, 마케팅, 생산 품질, 전략 기획, HR, CS 관리, R&D 연구원분들, 디자이너분들까지 대기업에 있는 정말 수많은 분들을 매일 밤마다 이걸 제가 한 4개월 동안 진행한 것 같아요. 와, 저 그래서 대박이네요. 그분들을 줌 콜로 다 만나서 정말 1시간 반씩 다 얘기를 해봤어요. 무슨 일 하세요? 대기업에서는 어떤 프로세스에서 AI가 왜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일들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이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해서 좀 출연했던 사례들이고,
제가 우선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거는 영업 조직 같은 경우는 사실 챗GPT를 현장에서 잘 많이 못 씁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를 들고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모바일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을까 이런 사례를 좀 연구를 해봤더니 되게 인기가 좋더라고요. 와, 제가 지금 좀 전에 앞부분 인트로만 들었는데도 그 이름 지으신 회사 네이밍이 확 들어오네요. 아, 네. 사용성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셨다는 맞습니다. 느낌이 네. 확 드네요. 뭐 우선 첫 번째인데 제가 현장에서 느꼈을 때는 저는 영업을 항상 이메일로 주고받거나 아니면 슬랙 메신저로 주고받는 그런 이제 아무래도 솔루션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되게 뭔가 IT스럽고 세련되게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현장에 가보니 기업분들은 사실 이메일도 잘 안 쓰시고요. 현장분들 그 영업분들은 물론 쓰시는 분들이 있지만 전화 통화를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교육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의 90%가 이제 전화 업무로 좀 변환이 됐는데 저는 A닷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A닷을 써서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쓰는 방법을. 그럼 A닷이 저는 이제 아이폰을 쓰다 보니까 물론 아이폰뿐만 아니라 갤럭시 써도 얘가 녹음 텍스트를 가져오니까 그게 굉장히 좋잖아요. A닷이. 맞아요. 그러면은 제가 녹음 텍스트를 가져와요. 그럼 녹음 텍스트 다운로드 받기도 있잖아요. 텍스트 파일로. 걔를 네이버 클로바에다가 업로드를 하는 거예요. 그럼 네이버 클로바에 업로드를 해서 이걸 텍스트 파일로 전환을 해야 되잖아요. 얘는 그냥 텍스트만 순수하게 가져오는 거니까. 그래서 텍스트 파일로 전환한 다음에 네이버 클로바에서 음성을 다운로드 받아요. 그 다음에 이걸 통화 내역을 여기다 올리고 이제 챗GPT한테 고객의 니즈를 분석을 한다던가. 저는 사실 이런 식으로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영업 전화를 하면은 전화가 끝나고 나서 항상 바로 즉각적으로 액셔너블한 아이템을 만들어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기억이 잘 안 난단 말이에요. 전화 통화하다 맞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걸 챗GPT에 그 집어넣고 GPT스를 제가 해놓은 거에다가 집어 넣어놓은 다음에 통화 내역을 분석을 해서 이걸 기반으로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을 내가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뭐 논의를 한다던가 아니면 제안서를 쓸 때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좀 이런 것들 사례를 연구를 해봤었고요. 그리고 요즘에 또 그 영업 조직에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힘들게 RAG 시스템 만들지 마시고 이미 잘 되고 있는 노션 같은 걸 한번 이용을 해보셔라. 노션 AI 이용을 해보면은 이런 고객 요구 사항을 질문을 보면 여기 답변이 RAG가 그래도 잘 되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이용을 해보셔라라고 추천도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되게 재밌었는데 물론 이게 자동화 시스템이 되어 있는 회사도 있지만 없는 회사에서는 그 견적서나 이런 어떤 문서가 들어오잖아요. 이거를 사람이 일일이 다 입력한대요. 네, OCR 기능이 있지만 사실 그런 좋은 기능을 이렇게 이용해야 된다라고 잘 모르시고 그 정도의 기술력이 아직까지는 없었으니까 레거시가 있는 회사들 기존 레거시가 있는 회사들은 잘 모르세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문제가 일어나는 건 휴먼 에러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먼 에러가 이제 많이 일어나시다 보니까 그걸 AI로 제가 OCR로 이걸 더 정확하게 만들고 엑셀에다 자동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런 GPT스를 만들어 드렸었어요. 그때 그게 너무 이분들은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내가 출근해서 하루에 5시간씩 일을 하고 있었는데 와 이거 5분이면 끝나네? 이러면서 이게 깜짝 놀라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영어 문서 작성하는 것도 지금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뭐 그거에 맞게 뭐 영업 문서를 작성하고 뭐 판매량을 분석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잘 나오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퍼플렉시티를 저희는 이 씬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너무 잘 활용을 하고 저희는 이제 더 나아가서 구글 딥 리서치까지 잘 너무나 잘 활용을 하는데 사실 현장에 갔을 때는 퍼플렉시티를 제가 알려드리면은 다들 그게 뭐야? 그게 뭐야? 나는 구글밖에 안 쓰는데 다 이러시니까 제가 알려드려요. 그러면 저는 이 퍼플렉시티로 굉장히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오히려 안 알려드려요. 왜냐면은 얘는 제가 생각했을 땐 그 정도로 인덱스 있게 굳이 직장인들이 쓸 일은 없다라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 정도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2024년도에 뭐 미국 현대자동차 판매량 알려줘 이러면 얘가 이 판매 실적 데이터를 가져오고 근데 이게 생각보다 현장에 있을 때는 물론 이런 뭐 현대자동차 같은 큰 대기업들은 어떤 시스템이 있고 무엇을 봐야 될지도 있지만 제가 느꼈던 그 외에 이제 정말 많은 기업들은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리서치를 하더라고요. 경쟁사 분석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어디서 가져오냐면 그냥 뭐 네이버에서 뉴스 나오는 걸로 판단을 한다. 뭐 그 정도인데 퍼플렉시티는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알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알려주고 그럼 또 이제 후속 질문을 이게 또 퍼플렉시티의 전 장점이라고 보는데 물론 다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생각보다 질문을 하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후속 질문이 잘 된다. 그럼 미국 현대 뭐 판매량 중에 가장 인기 모델이 무엇이냐 이런 리서치도 가능하고 젠스파크도 알려드려요.
뭐 그럼 이런 출처를 기반으로 마인드맵이 나온다.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알려드리냐면은 제가 정말 카카오톡 개인톡으로 수강생들한테 연락이 엄청 많이 오는데요. 진짜 대부분 비슷한 질문 하세요. 저 챗GPT에 검색했는데요. 왜 출처 안 나와요? 근데 그게 사실 검색 기능을 키고 얘기하신 게 아니고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검색해서 나오는 것들이 있다. 뭐 이런 것들 알려주시면 시장 조사할 때도 엄청나게 시간을 줄인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특히나 이제 대기업에서 하시는 분들도 내가 터키에 중고차 시장을 판매를 하러 들어가는 영업 조직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 제가 이건 실제로 그 삼성전자에 계신 전략기획에 계셨던 분에 만나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걸 그냥 단순히 구글링을 해본대요. 그럼 그거에 관련된 정치도 찾아야 되고 그다음에 뭐 지금 시장 상황도 봐야 되고 뭐 그쪽 회사 그 나라의 뭐 금리도 확인을 해야 돼 이런 것들을 그냥 구글링으로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AI를 이용을 해서 찾을 수 있다라고 했더니 그분이 어떻게 찾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콜하면서 다 알려드렸어요. 이렇게 치면 그랬더니 그분이 약간 깜짝 놀라시면서 와 이거 진짜 당장 써야겠다라고 그때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또 많은 회사들에서 영업 조직에 그런 질문을 하세요. 아 그런 이야기를 이제 임원분들은 하시죠. 데이터 리터리시가 중요하다. 데이터 드리븐하게 영업 조직도 변경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데이터 드리븐하게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내가 이걸 데이터 분석도 배워야 되는데 막 귀찮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챗GPT가 얼마나 좋습니까? 인사이트 제공해 주는 거. 그 영업 조직에 있는 데이터가 물론 엄청나게 방대하긴 하지만 사실 그 로 데이터를 뭐 데이터 클렌징을 한다던가 데이터 필터링을 해서 정제시키는 일은 안 하시죠. 네, 그걸 굳이 이분들이 할 필요는 없고 회사에서 이걸 보통 인사이트 데이터를 던져주면은 이제 이걸 보고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판단을 이제 좀 하셔야겠죠. 이렇게 인사이트를 보면서 아 우리가 어떤 매출을 지금 좀 잘 만들어가고 있구나. 그럼 이제 이런 영업 실적 데이터에 대해서 또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그럼 실적 데이터 갖다 이거 보고서 써야 되는데 연말 뭐 어떻게 쓰지? 많은 고민하시잖아요. 저 부분이 또 제일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맞습니다. 보고서 쓰는 걸 가장 좀 한국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다 보니까 네네네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보고서가 기업마다 완전한 템플릿이 존재하는 줄 알았어요. 반드시 이 규격에 맞춰. 물론 삼성 같은 곳은 그러겠죠. SK나. 근데 제가 현장에 또 갔을 때는 보고서가 그냥 자기가 만들면 되더라고요. 뭐 엄청난 형식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일목요연하게 이걸 잘 깔끔하게 정리해 주는데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말씀을 드려요. 글 쓰기 전에 저희가 목차 생각하는 거 왜 또 허민님께서 책을 써보시면 알겠지만 그 목차를 잘 구성해야 글을 잘 맞아요. 쓰는 게 너무나 이 플로우가 잘 네네. 그 너무 기본적인 플로우인데 목차에 대한 고민을 엄청 많이 하세요 다들. 근데 저는 GPT-5.1이 여러분들의 두뇌보다 무조건 논리적이고 더 똑똑하다. 고민하지 마시라. 그 얘는 정말 엄청난 보고서들을 학습을 했을 거잖아요. GPT는 또한. 그러니까 이거 패턴이잖아요. 전 세계 어딜 봐도. 그래서 이 분석한 이 영업 인사이트를 가지고 그냥 얘한테 목차를 물어보세요. 그럼 얘가 목차를 다 짜줍니다.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작성을 시작하면 되고 그 대신 100% 얘한테 시키면 안 된다. 내가 쓰고 있는 보고서를 얘한테 좀 더 도움을 받는 거지 완벽하게 이거에 맞게 쓰는 건 아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럼 또 여기서 그런 질문을 하세요. 아 그러면은 내가 대충 쳐도 이 보고서를 조금 더 전문적으로 우리 회사 스타일에 맞게 내가 출력을 원하는데 이게 좀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맞아요. 의견들이 많이 네. 있으세요. 그 의견이 엄청 많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정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저는 연말 보고서를 써야겠죠. 그러면은 정부 스타일 아니면 제가 뭐 정부에다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으면은 뭐 그 제안서나 이런 곳에 보고서를 또 써야 되니까 그러면은 그 우리 회사 스타일이나 정부 스타일의 보고서를 여기다 업로드를 합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런 식으로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업로드된 보고서에 언어 스타일과 전문 용어를 사용해서 문장 구조, 단락 구성 등을 철저히 분석해라. 네. 제가 이걸 왜 했었냐면 제가 사실 전 직장에 있을 때도 저는 항상 맥켄지하고 보스턴 컨설팅하고 KPMG 같은 그런 컨설팅 회사들의 보고서를 우측하면 띄워놓고 그거 맨날 똑같이 썼단 말이에요. 말투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실 이게 AI랑 시키면 똑같은 거잖아요. 하지만 여기서도 이제 그런 의문점들 던지시죠. 아 근데 우리 회사 문서가 200장이다. 이러면 사실 챗GPT가 이건 안 되는 건 당연한 팩트고 저는 그래서 한 10장 미만에서 20장 미만의 이런 보고서를 업로드해서 쓰셔라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은 사실 그 완벽한 구조를 가져가는 것보다 말투나 스타일만 얻어내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입력하는 거 내가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요. 그럼 챗GPT가 이제 알려줄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할루시네이션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저는 얘를 항상 그렇게 좀 대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과외를 많이 했었는데 그 과외한 학생한테 문제 풀어보란 다음에 잘 푸는 것 같아도 확실해 이러면은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하잖아요. 그 얘한테도 그렇게 시켜보는 거예요. 예시로 뭐 어떤 문장들이 있나요? 하면은 얘가 또 이렇게 막 알려줘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정부 스타일로 얘가 지금 보고서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게 영업 조직이나 회사에서 쓰는 보고서라고 하면은 당연히 보고서 스타일이 지금 나오겠죠. 그럼 이때부터 이제 이렇게 써보는 겁니다. 그럼 제가 좋습니다. 본문의 스타일에 맞게 작성을 해주세요. 물론 제가 아까 작성한 목차에 맞게 뭐 보고서를 그럼 지금부터 목차에 기반해서 쓰기 시작해라. 하나의 챕터씩 작성을 하고 나에게 허락을 받아. 이러면 얘가 다음 또 프로세스를 계속 써면서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아빠가 딸의 케이크를 몰래 뺏어 먹음. 딸이 화가 났다. 내년에는 우리 가족 회의를 통해서 케이크 먹는 것을 허락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그럼 제가 보고서를 쓴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보고서 내용을 몇 개를 주는 거죠. AI가 다 쓰는 건 사실 저는 좀 AI가 다 써주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보고서가 이렇게 나오죠. 추진 배경 하면서 가정 내에 발생한 케이크 관련 사례 인해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이 발생하였다. 가족 내 신뢰 및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구체 사례. 아버지가 딸의 케이크를 임의로 섭취하여 딸의 정서적 불만을 초래. 자 이런 식으로 정부 스타일이 나오면은 우리 회사가 무조건 뭐 했음, 임음으로 끝내는 보고서가 나온다. 아니면은 뭐 몇 문장을 몇 개를 넘기지 않는다. 뭐 그런 또 규칙이 있을 거아니에요 회사에서 보고서에. 그럼 이제 그거에 맞게 쓰는 거지.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회사 보고서를 업로드하고 야 목차 썼지 내용 알지 이대로 써는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을 좀 많이 알려드리고 오히려 보고서 쓸 때 일주일 걸릴 거를 여러분들 5분 10분 만에 끝낸다는 그런 유튜브 영상들이 있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보고 쓸 때 3일 정도 걸리세요. 근데 이걸 AI를 토대로 정말 논리정연하게 쓰세요. 저는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이제 우리 회사 스타일에 맞게 이런 식으로 좀 작성을 하는 것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 부분에 굉장히 좀 공감하는데 이게 뭐 물론 뭐 이 굉장히 혁신적으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건 맞는데 그 줄이기까지의 굉장히 숱한 그 시행착오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배제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이게 누구나 뚝딱 하는 거라고 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주일 걸릴 거 저는 한 3일에만 끝내도 이건 혁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나머지 3-4일 동안은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처음에 접하시는 분들 특히 직장에서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그 기존의 방식들이 있잖아요. 약간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방식들을 최대한 할 수 있는 거 AI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AI 도움을 받아서 사실 저런 목차 짜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그거 짜는 데만 한 진짜 하루 이상이 걸리고 그 관련된 초안을 작성해 주는 것도 되게 오래 걸리는데 얘가 그런 거는 솔직히 굉장히 빨리 해 주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만 내가 가져다 쓰고 이 부분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챗GPT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그냥 싱글턴으로 다 그냥 끝내 버리려고 하거든요. 보고서 작성해 줘 하면 우리 회사의 보고서를 딱 얘가 무슨 신입사원도 하라고 하면 못 하는 건데 진짜 신입사원이라고 좀 생각을 하면 얘가 좀 더 활용도가 높은데 맞습니다. 약간 처음에 뭐 한 번에 다 하려다 보니까 약간 안 되네라고 하고선 이탈이 오히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사용하시는 사례들이 굉장히 좀 직장에서 쓰시는 분들에겐 좀 굉장히 유용할 것 같네요. 저는 또 그렇게도 추천드려요. 보통 보고서에 보고서 쓰기 위해서 이 보고서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신입사원 때부터 그런 교육을 많이 받잖아요. 그럼 이걸 읽는 상무님께서 보고 싶은 또 그 니즈가 있으시단 말이에요. 본인의 입맛에. 그럼 그 상사님의 평소 성격도 좀 집어넣으라고 해요. 뭘 평소에 많이 보시는지. 그럼 그걸 기반으로 GPT가 목차를 기가 막히게 짜주잖아요. 그거 좋네요. 네. 그럼 저는 막 그런 것도 재미로 넣어요. 상무님의 MBTI까지 넣어봐라. 네. 그러면은 조금 물론 할루시네이션이 좀 있지만 뭐 그런 강의를 하다가 중간에 재미 요소를 좀 넣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 지금 MBTI 말씀 주셨는데 사실 누가 보고서를 쓸 때 그 상대방이 어떤 걸 좀 원하는지 어떤 니즈가 있는지 그거 파악하고선 쓴다는 건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근데 그건
그 AI가 어느 정도 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말씀하신 대로 할루시네이션이 있는 부분이긴 한데 굉장히 좀 그 부분도 유용할 것 같네요, 되게. 네, 맞습니다. 그럼 딱 들었을 때 이것 봐라 약간 그 상사 입장에서 그런 느낌을 받을 것 같거든요. 되게 재밌는 게 제가 그렇게 알려드려요. 써보라고. 그러면은 다들 실습 시간에 다 본인들의 상사 성격을 엄청 쓰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이런 부분들이 또 되게 그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지점이었구나. 그리고 그분이 보고 싶어하는 말투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잘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자, 그럼 이번에는 생산 품질 팀에서 어떻게 AI를 좀 쓸 수 있는지. 저는 보통 뭐 저희가 컨퍼런스를 가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뭐 CES나 이런 영상들 보면은 너무 장대하게 막 멋진, 예를 들어 뭐 US 스틸 같은 전 세계 1등 철강 회사가 이렇게 썼다더라, 구글 클라우드랑 같이. 너무 동떨어진 얘기예요. 네, 현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현실에 좀 집중을 해서 그 많은 분들을 만나 보면서 좀 AI로 이런 것들까지 해서 이거 너무 좋다라고 좀 평을 받았던 건데,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이분들 저한테 쉬는 시간 와서 질문 엄청 하시는 거예요. 제 최신 기술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좀 검색해서 좀 기술 문서 빨리 제가 어디 찾아볼 수 없을까요? 네, 그럼 저는 물론 지금은 구글의 그 딥 리서치가 더 좋아서 그거를 추천드리고, 이제 그거 외엔 지금 뭐 SKT에서 퍼플렉스티 공짜로 하고 있으니까 뭐 이런 이제 용접 기술 관련돼서 좀 찾아봐라라고 하면 얘가 당연히 잘 찾잖아요. 뭐 이게 지금 뭐 LLM 같이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제조업에서 쓰는 기술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후에 또 제가 임원진 분들을 만났을 때 좋아하셨던 게, 임원진뿐만 아니라 실무자들, 특히나 팀장님한테 기술 보고를 해야 되는 중간급 대리 사원들이, 대리 분들이 좀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어 하세요. 이거 기술적으로 알겠는데 이 기술 문서를 찾았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GPT는, 이런 AI는 최고의 선생님이라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임원분들도 사실 기술적인 내용을 테크니컬한 거 이해하기 어렵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쳐보라고 하세요. 중학생 눈높이에 맞춰서 써라. 일상적인 표현으로 좀 바꾸고 뭐 가능하다면 비유 같은 걸 써봐라 하면은, 제가 이런 식으로 AI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네, 뭐 아마 호미님도 이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빠른 학습을 할 수 있다, 기술 자료에. 자, 그러면은 얘가 이제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럼 이걸 기반으로 이제 내가 팀장님에게 뭐 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좀 더 보고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많이들 물어보세요. 도면을 저한테 많이 갖고 오시더라고요. 공정 이런 그 보시는 것처럼 이런 블루프린트들, 이런 시스템 프린트들 가져오신 다음에 이거 좀 쉽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럼 저는 이제 또 이것도 업로드하고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거 굉장히 쉽게 좀 설명해 달라라고 하면은 얘가 이 프로세스에 대해, 이번에 5원이 이거 잘하잖아요. 그렇죠. 추론을 잘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5원, 사실 4원은 저는 거의 100% 이건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보고, 5원은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술 검토 보고서. 제가 이 기술을 검토했으니까 지금 누군가에 알려야 될 보고서를 써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저기서 이야기한 내용을 기반으로 이렇게 보고서를 좀 작성을 해달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에 관련돼서 또 이런 것도 제가 해보는데, 네, 이거 관련해서 뭐 이렇게 스탠퍼드에서 만든 스톰을 이용을 해서 뭐 그런 기술적 리서치를 써서 보고서를 가져오는 것도 할 수가 있고, 너무 잘하잖아요, 얘가. 네. 저는 저거 안 써봐가지고. 이게 네. 진짜 대박입니다. 얘가 제가 방금처럼 저런 기술 관련된 논문을 물어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 질문에 따라서 AI가 알아서 서로 질문을 해가고요. 4명의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서로 각기 다른 대화를 한 다음에 최종 추론을 해서 와. 답변을 냅니다, 얘가. 이게 진짜 대박입니다. 저런 거 진짜 제조업 쪽에서 되게 유용하게 사용하겠네요. LLM 같은 시장에서는 이거는 저기가 보기엔 불가능하고 너무 빠르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조금 레거시 있는 그런 기술이 필요한 회사들에서는 충분히 좀 활용할 만하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또 만들어주는 이것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구글 딥 리서치는 뭐 누구나 다 알다시피 당연히 얘가 너무나도 잘 나오는 거. 아직 관련해서. 생각보다 저거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제미나이에 관심이 많이 없어요. 맞아요. 네. 근데 저는 오히려 이번에 5원 등장하고 나서 이제 5원 프로가 생기면서 기존의 플러스가 이제 토큰 수가 굉장히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거보다 한 9배에서 10배 이상 많은 또 제미나이가 굉장히 그런 면에서, 그리고 성능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약간 그런 토큰 수가 부족해서 제미나이로 좀 갈아타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고, 저는
그거에 약간 방점을 찍은 게 이번에 구글 딥 리서치. 와, 저거 저도 써보고선 저는 퍼플렉시티를 되게 많이 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요즘에는 딥 리서치를 활용해가지고 웬만한 어떤 웹서치나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웹서치 에이전트의 좀 표본이 되지 않을까. 저게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뭘 조사해 달라고 하면 그 자기가 어떤 업무를 수행할 건지 이렇게 미리 보여준 맞아요, 다음에 맞아요. 그걸 수정할 수도 맞아요. 있잖아요. 네. 저런 기능이 그 어느 정도 사람한테 내가 이걸 할 거다라는 걸 보여준 다음에 허락을 받게끔 받으면 그냥 바로 알아서 자기가 조사하고 그리고 보니까는 문서를 한 90개 정도 막 많은 걸 맞아요, 90개 맞아요. 이상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퍼플렉시티도 최근에 20개로 늘어났거든요, 출처가. 기존에 한 10개에서 그 20개 맞아요. 언저리 업데이트 됐더라고요. 예, 언저리였었는데 얘는 한 90개 정도의 문서를 하고 그리고 원래 제미나이의 그 웹 검색 기능 중에 뭐가 있었냐면 검증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그걸 자체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좀 하는 것 맞아요. 같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거의 딥 리서치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제가 모르는 분야에서 물어보면은 그러니까 꼭 리서치뿐만 아니라 야, 이런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AI를 써볼 수 있을까라고 제가 질문을 던져도 음, 너무 얘가 정리를 잘해주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얘는 정말 제가 최근에 또 그 인사이트 강연에서 제가 제 파트가 구글 제미나이를 연구하는 거였는데 잘 봤습니다. 네, 다 보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 그거 해보면서 와, 구글이 역시 AI는 자본 싸움인데 음, 오픈 AI보다 구글이 더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당연히 있겠구나. 음, 네. 라는 생각을 좀 오픈 AI가 전 이걸 보면서 좀 위치가 애매해진 것 같아요, 오히려. 네, 그쪽은 또 돈이 많이 없다 보니까 예. 구글은 무한 자본을 또 갖고 있고 참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약간 이런 검색 시장은 아무래도 구글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를 네. 진짜 잘 활용하는구나라는 느낌이 저 딥 리서치 통해서 맞아요. 딱 느껴지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서치를 하고 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해봐야겠죠. 그 제가 릴리스 AI를 좀 재밌는 형태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요약을 잘하잖아요. 그럼 제가 아까 그 기술 문서 다운로드 받은 논문 있잖아요. 걔를 여기다 업로드를 해요. 그럼 얘가 요약을 해주는데 그래도 이 서비스가 좋은 점은 로스트 인 더 미들 현상이라고 중간에 왜 AI가 까먹잖아요. 그 부분을 보완을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어, 네. 그래서 이 문서마다 청킹을 해서 요약을 하는 그런 걸 되게 노하우를 잘 가져가신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많은 분들에게 또 이거 알려주세요. 어떻게 쓰는지. 그 지금 내가 그럼 이 기술에서 이런 것들을 찾고 있는데 이거 적합한 거야? 알려주면은 얘가 알려주더라고요. 릴리즈 AI가. 맞습니다. 그럼 내가 찾고자 하는 주제와 여기 관련이 있을까? 하면은 관련이 네, 있는 내용들을 있는 찾을 내용들을 얘가 알려주기도 하고 근데 여기선 정확하게 관련이 없다라고 얘가 처음에 말해줘요. 네. 그러면 제가 빠르게 또 판단해볼 수 있는 기술 검토를 하는 사람이면은 이렇게도 써볼 수 있고 아니면 뭐 사이스페이스에 가서 제가 아까 그 관련된 논문을 찾아보면은 얘가 요약도 해주고 동일하게 얘도 대화를 하는 겁니다. 나 지금 이거 찾고 있는데 이거 있어 이러면은 지금 너가 봤을 때는 내가 봤을 땐 여기에 이 페이퍼는 너에게 핏하지 않아라고 알려주는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제가 기술 검토를 한 다음에 만약 이게 맞다 그러면 이제 GPT 5.1으로 이걸 들고 와서 아까처럼 목차부터 해서 기술 검토 보고서를 작성을 하면은 이제 굉장히 또 빠르게 일 처리를 해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은 분들에게 혁신을 가져온 게 전 이거라 보거든요. 그 제가 생각보다 제조업 뭐 LS 그룹이라던가 아니면 롯데에 있는 뭐 제가 가는 대기업들은 사실 뭐 두산도 그렇고 대부분 제조업 베이스입니다. 그분들이 그 강의 시간에 맨 마우스를 막 이걸 뭘 열심히 만들고 계세요. 뭘 이렇게 열심히 만나 했더니 캐드를 그렇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설계도면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저는 이 캐드도 얘 주라는 애가 이런 식으로 이제 텍스트 입력하면은 얘가 만들어 주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큰 혁신을 가져오지 않았나. 와, 오 진짜 저거 제조업에서는 진짜 유용하게 활용하겠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에도 많은 분들이 계신데 제 수강생들 중에 네. 제조업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거 올렸는데 반응이 엄청 폭발적인 와.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제가 설 자리를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어차피 이거 일반인들한테 던져줘도 못 쓰고요. 전문가들이 더 쉽게 일을 하는 거지 막 이걸로 대처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또 그 처음부터 그 구조를 알아야 또 어떻게 쓰는지를 또 이렇게 판단을 하지 아무것도 제로 베이스 상태에서는 저런 툴을 가져다 줘도 사실 뭐 너무 간단한 프롬프트만으로는 또 저렇게 우리가 원하는 또 결과값을 도출할 수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여기서도
뭐 이 투 다이아미터 홀을 넣어라 이런 말을 음. 사실 이거 안 해본 사람 음. 모르잖아요. 맞아요. 뭔지도. 네. 그래서 좀 이게 인기가 많았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일들을 또 제조업에서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로트 그 분석이라고 하는데 저도 이게 뭔지 처음 들어봤었어요. 그러니까 그 공장을 돌아갈 때 이제 불량률이 발생했다 이러면은 이거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되게 주먹구구식으로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과거 데이터 보고 물론 이렇게 싹 다 데이터를 넣고 하지만 그러면은 이거를 이분들 입장에서는 고장이 났어요. 그럼 원인 분석을 했죠. 그럼 원인 분석을 해 봐서 과거에는 이런 일이 일어났었고 이번엔 이런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보고서를 또 열심히 써야 되잖아요. 원인 분석 보고서를. 이걸 이제 AI로 아주 쉽게 쓸 수 있다. 그러면 이거 쓰려고 하면 일주일 막 2주일 동안 머리 싸매면서 써야 맞아요. 되는데 저는 얘가 우리보다 똑똑한데 굳이 그걸 왜 그렇게 하시냐. 그럼 이렇게 의사결정을 할 때도 이런 뭐 불량률이 나왔다 하면은 얘한테 물어봐서 답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오원이 또 똑똑해졌잖아요. 그럼 걔한테도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관심이 많은 게 재고량 예측입니다. 이번에 제가 만났던 패션 회사들이 좀 어떤 적자를 봤었대요. 그 이유가 갑자기 날씨가 변동이 확 일어난 거예요. 이번에 겨울이 갑자기 확 와버렸잖아요. 날씨랑 저거를 네. 그러면은 우리는 재고량을 날씨가 이럴 것 같아서 어림 잡아서 이렇게 만들어 놨더니 갑자기 날씨가 확 변해서 최적 판매가가 있어요. 옷을 만들면은 뭐 예를 들어 40만 원이다 이러면은 이건 아무리 못 받아도 19만 원을 받으면 우리는 이게 적자다. 근데 그런 거 이제 막 10만 원, 9만 원, 5만 원 막 다 떨이 상품으로 판매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런 걸 해볼 수 있는 거죠. 얘는 제가 제미나이 익스페리멘털 1206 모델을 써봤어요. 지금 전 세계 1등 모델이잖아요. 거기 그 아레나에서도 챗봇 아레나에서도. 그래서 제가 너는 재고 예측 컨설턴트다. 자 주어진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재고량을 한번 예측을 해봐라. 그럼 1, 2, 3번 주고 상관관계를 알아야겠죠. 그다음에 권장 적정 재고량 수준을 알아야겠고 그다음에 예측 근거가 되는 수요 요인들. 이거를 왜 저는 이런 똑똑한 추론 모델 AI를 사용을 해서 하라라고 말하냐면은 진짜 대부분이 재고 예측을 할 때 그냥 어림잡아 이 정도겠지라고 목소리 크신 분이 이긴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 이거 AI로 하면 너무 쉬운데. 그래서 제가 기상청에 있는 날씨를 쫙 가져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작년 거를 수요 예측한 다음에 AI한테 추론 모델 이용해서 올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완벽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저희가 조언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재고 판매량도 여기다 업로드를 해요. 두 개 날씨와 재고 판매 상관관계 분석을 해서 그럼 얘가 이렇게 똑똑하게 말해줍니다. 그럼 보다 정량적인 바탕으로 근거를 해서 계산해 달라라고 하면요. 얘가 보시는 것처럼 7일간 예측 판매량 그래서 안전 재고를 얼만큼 확보하고 적정 재고량 이만큼 넣어보세요 라는 이런 어느 정도 와. 예측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제가 만났던 데이터 분석가 분들도 이런 일들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고 예측이 사실 엄청나게 큰 돈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쪽 시장도 AI로 엄청나게 커질 것 같고 우리 회사가 조금 더 작은 회사다. 물론 더 작은 예시로는 제가 청바지를 판매하는 아주 친한 중학교 때부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이번에 날씨 예측이 안 돼서 자기가 손해를 많이 봤다는 거예요. 청바지 원단을 떼다 파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 내가 좀 할 수 없나요? 진짜 이런 방법 알려줬더니 그 친구가 한번 정말 내년부터 내가 이게 진짜 실험을 해봐야겠다 내가. 그래서 자기가 실험한 보고서 저한테 알려주겠대요. 그래서 저는 또 그게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이쪽 시장도 의사결정을 할 때는 꽤나 이제 잘 나오지 않을까라는 거고 그다음에 뭐 문서화해서 뭐 콘텐츠 작성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은 당연하게 너무나도 잘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제조업이나 HR 분들이 또 고민을 하시는 게 예를 들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나왔어요. 그럼 이걸 기반으로 그 보통 이제 제조업 회사들에서 만든 유튜브 보면은 그 안전교육 영상이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귀찮잖아요. 이거 언제 다 읽어보고 만듭니까? 그러니까 보통 뭐 20페이지 내외니까 할루시네이션이 잘 안 일어나서 이런 거 업로드한 다음에 5분 분량 유튜브 스크립트 짜라. 네, 그럼 얘가 스크립트 잘 짜주잖아요. 그럼 이런 거 텍스트 스피치, 타입캐스트 같은 거 맞아요. 이용을 해서 만들면은 이거 외주 줘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에 만들고 있는데 맞아요. 아니면 이거 HR 분들이 갈려가면서 막 2주씩, 3주씩 만드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너무나도 쉽게 된다. 맞아요. 그 약간 저런 방법들만 알면 좀 더 활용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직까지는 좀 약간 이게 원큐에 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한두 번 해보고 안 돼라고 좀 생각을 하셔서 오히려 좀 접근하기가 좀 어려우신데 약간 저렇게 방법적인 부분들을 잘 연구를 하신 분들이 어떤 강의나 아니면 뭐 책들 같은 거 좀 살펴보시면서 이거 우리 기업에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겠네라고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접근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제가 그 이전에 나오셔서 하신 이야기 중에 그 말씀이 좀 기억에 남더라고요. 이게 프롬프트 작성에 대한 좀 올바른 마인드셋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그 부분이 지금 설명해 주신 이 사례에 굉장히 많이 담긴 것 같거든요. 약간 요 부분에서도 좀 간단하게 좀 이야기하고 저희가 이제 웍스 AI에 네네. 대해서 좀 살펴보고 좀 이야기를 좀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세 가지로 좀 추려보자면 AI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서 잘 써야 되는지. 첫 번째는 뭐 시스템적 사고와 이제 질문 능력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되게 또 어렵게 생각을 하세요. 아, 내가 뭐 코딩까지 배워야 되나? 그게 아닙니다. 저는 그냥 뭐 고급 개발 지식 갖고 있어라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진짜 초등학교 2학년, 왜 저희가 그 예전에 어렸을 때 뭐 아두이노로 뭐 이렇게 만들어 봐서 로봇 움직이고 장난감 자동차 움직이고 막 이런 거 했었잖아요. 네네네. 그냥 그 정도의 코딩 능력만 있으면 된다. 제가 최근에 또 교육 박람회 갔더니 다 AI더라고요. 그래서 그 AI에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로 배워야지 AI를 이렇게 잘 만드는 거지 했더니 되게 간단하더라고요. 그냥 뭐 예를 들어 뭐 물컵을 든다, 오른쪽으로 10m 움직인다, 내려놓는다,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아주 간단한 기본 코딩이에요. 그래서 챗GPT도 사실 챗GPT뿐만 아니라 생성형 AI는 되게 단순화된 패턴이거든요. 그 전에는 아트를 했었어야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물론 프롬프트 종사자분들은, 시스템적으로 만드시는 분들은 프롬프트가 아직도 완벽한 아트 영역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일반 입장에서는 그냥 그 단계별로 명령어만 잘 주면 끝난다. 신입사원한테,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마인드를 항상 가지라고요. 신입사원이에요, 얘가. 그럼 신입사원이 들어와요. 오자마자 만난 지 5분 됐는데 야, 보고서 써와, 이렇게 물으면 이 친구는 모르잖아요. 맞아요. 보고서를, 자, 저희가 설명을 해주잖아요. 컴퓨터 보면서, 야, 이거 우리가 전에 이렇게 썼었거든? 그럼 이거는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이거 쓰고 나서 이메일 보낼 때 이분들을 태깅을 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누구는 뭐 누가 계급이 높으니 여기다 갖다 놓고, 그다음에 제일 계급이 낮은 사람 뒤에다 놔라, 이런 거 하고, 뭐 아니면 우리가 압존법을 써야 된다 이러면은 뭐 그런 것들을 써라, 알려주잖아요, 신입사원한테. 그래서 얘도 그냥 그 정도만 이제 알려주면 사실 너무나도 쉽게 잘 나오고, 저도 전에는 프롬프트를 정말 디테일하게 쳤었거든요. 이제는 저는 오히려 그런 말을 해요. 좀 대충 쳐라. 그냥 나 이거 원한다, 1, 2, 3, 4번 이렇게 하세요, 끝내세요. 그 정도만 좀 알려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두가 AI 전문가를 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정말 이 정도 기초 코딩 상식 정도는 알고 가자. 그러면 AI를 쓰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 근데 이 기초 코딩 상식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 모르세요. 왜냐면 IT 친화적이지 않다 보니까 내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알려주려고 노력을 하고, 또 되게 재밌는 게, 제가 강연을 갔을 때 그 자녀 이야기를 많이 좀 아무래도 뭐 연차 있으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자녀 얘기를 하는데, 또 되게 재밌는 게 그런 마인드셋 부분에서 저도 이제 조만간 아이가 나오는데 와이프랑 그런 토론을 했다가 와이프가 저에게 엄청난 해안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마인드셋 관련해서 무엇인가 했더니, 저는 그런 거예요. 아이가 자라서 아빠, AI가 다 하는데 나 공부 왜 해야 돼? 공부 굳이 할 필요 없잖아, 얘가 이제 다 알려주는데. 얘가 코딩도 알아서 다 해주고, 나 그럼 부자 될래 라고 난 말할 것 같다 했더니 와이프가 아니,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나 같으면 공부 안 할 것 같은데? 저도 그랬어요. 그랬더니 와이프가 아니, 공부를 잘해서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의 이런 범위를 넓혀서 AI에게 좋은 질문을 해야 좋은 답변을 나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 아니냐. 그래서 좋은 질문을 해서 얘가 더 생산적인 일과 더 크리에이티브한 창작 영역으로 더 다가갈 수 있게, 그런 걸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다방면으로. 오히려 다방면. 하나만 맞아요. 잘하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게 좀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제가 자녀분들은 이제 앞으로 AI 시대에 왔을 때 이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하면 좋겠다. 질문을 잘하는 방법. 네.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약간 좀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이 많아서, 네. 그 저희가 오늘 이렇게 좀 기업에서 쓰는 좀 AI 활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봤는데, 좀 지금 보여주셨던 내용들 좀 챗GPT로 이제 막 하시려면 또 이게 생각보다 답변을 잘 받기가 좀 어려운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초보자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지 좀 한번 그 웍스 AI로 어떻게 좀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좀 보여주실 수 있으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제 웍스 AI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굉장히 많은 비서들이 존재합니다. 물론 이게 저희는 아주 작은 에이전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만들었고, 방금 보시는 것좀 진짜 사례 연구를 정말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김덕진 소장님이라고 또 유명하신 분, 그분과 또 이쪽 시내에서 유명하신 그 서승환 대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있는 이제 직원분들하고 저희가 이런 사례를 엄청 모아서 녹여낸 겁니다. 여기에다가 직장인, 물론 정말 인덱스 있게 멀티턴을 갖고 이거를 만들어내는 게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할 건 싱글턴 안에서 직장인들이 빠르게 끝낼 수 있는 태스크에 집중을 해보자.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많은 것들을 좀 만들어 보았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문서 파일 검토, 데이터 분석, 그다음에 뭐 뉴스 검색, 그다음에 또 사주팔자를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사주팔자도 만들어봤고, 그다음에 세금 관련돼서도 이제 많이들 뭐 물어보시고, 그다음에 번역, 그다음에 근데 내가 이제 영어를 쓰는데도 제가 영어 이메일 쓰실 때 다들 아직도 파파고를 켜놓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디벨을 알려드리면은 다들 놀라십니다. 음. 디벨? 이게 뭐야? 이러면서 너무 신세계니까. 그럼 이제 또 많은 직장인분들이 그 갖고 있던 문제점이라고 하면 문제점일 수도 있는데, 그 유학파 출신이 쓴 글과 내가 쓴 영장문이 이게 수준 차이가 너무 나서 좀 내가 그렇다. 그럼 이제 저희가 이런 거 만들어준 거죠. 그냥 한글로 아무렇게나 쳐주세요. 그러면 프로페셔널 영어 이메일로 그냥 저희가 만들어 드립니다. 이런 비서를 만들어 놨고, 그다음에 이거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잘 쓰는데 개조식 내용 정리하는 거. 네. 어떤 내용을 그냥 치면은 보고서 쓸 때 이거 너무 유용하거든요. 본문 쭉 스크립트 한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얘가 개조식으로 알아서 다 만들어주고요. 메모 정리. 특히나 이제 저희 회의할 때 메모 정리 대충 치잖아요. 회의할 때 그거 얘한테 집어넣으면은 얘가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쫙 정리해준 다음에 이거 이메일 형태로 만들어주면은 회의 끝나고 이메일로 발송하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저 문장 교정 굉장히 많이 쓸 것 같네요. 한국어 문장 교정. 생각보다 사람들이 글 쓰는 걸 좀 어려워하시다 보니까 저도 그 LLM 모델로 이제 문장 교정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초보자분들은 저런 프롬프트 같은 걸 좀 어려워하시다 보니까 저렇게 미리 잘 작성된 어떤 비서들, 에이전트들을 활용하면은 굉장히 좀 빠르게 좀 내 문장을 좀 교정받을 수 있어서 굉장히 유용할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보고서 초안 작성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맞춤형 프롬프트를 만드는 게 내 개인적인 일이, 사실 저는 기업 강연을 하면서 느낀 점이 1000명 있다 그러면 1000명이 모든 업무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강연 준비할 때 되게 좀 힘든데, 그래서 제가 알아서 만들어 보세요를 GPT-3를 처음에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못 만드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GPT-3를 만들려고 하면은 사실 우리가 프롬프트 지식이 굉장히 깊어야 돼요. 아시다시피 잘 만들려고 뭐 대충 만든 건 그냥 나오겠죠. 걔가 알아서 만들어주는 게 있으니까. 인덱스 있게 만들려면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요술봉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완전 히트를 쳤어요. B2B 도입을 했을 때 많은 분이 히트를 쳤는데, 보시는 것처럼 나만의 비서를 만들어요. 그럼 여기다 제가 허민님 만들어 보시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까 전에 저는 유튜브 스크립트. 유튜브 스크립트 작성. 네네. 네. 자, 이 비서를 제가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다 제가 사용할 모델을 선택을 하고 4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다가 제가 비서의 캐릭터,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해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집어넣고 조금 살짝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AI와 AI와 그 다양한 LLM 모델을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에 맞는 스크립트 작성. 보다 전문가처럼 보이도록. 자, 이렇게 쳐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술봉을 제가 눌러볼게요. 그럼 저희가 만들었던 그 프롬프트가 여기에 접목이 됩니다. 약간 저런 부분이 굉장히 초보자들이 맞아요. 사용하기 어렵잖아요. 맞아요. 요즘 저렇게 굉장히 저 짧게 썼는데도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10분 길이에 뭐 제공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약 조건 넣고 출력 형식 넣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뽑아줍니다. 그럼 물론 이게 완벽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되게 좋거든요. 근데 앞으로 모델이 더 좋아질 거니까 당연히 이게 4.5지만 5원 모델로 이번에 GPT 프로젝트에서 5원 모델을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나왔잖아요. 네네. 얘도 당연히 5원 모델 지금 풀렸고 5원 미니가 생각보다 비싸지 않잖아요. 미니를 여기다 또 업데이트 해놓으면 이 정도 프롬프트만 쳐도 맞아요. 웬만한 일들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기를 눌러요. 그러면은 이제 매니저들의 역할이 있잖아요. 이 팀장들의 역할이 AI 도입됐는데 과연 우리 직원들이 이걸 잘 쓰고 있을까? 누가 잘 쓸까? 이것에 대한 또 매니징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과를 측정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또 저희가 아주 쉽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여기 관리 페이지에 들어가면요, 이 부서 관리에서 사용자 관리에서 누가 얼마나 이걸 사용했는지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회사 비서 관리. 방금 저희가 만들어놨던 이 비서들을 누가 얼마나 잘 이용했는지 쓸 수 있게 관리 페이지까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카테고리를 추가하면은 우리 부서에서 이 카테고리가 필요하다 이러면 이걸 빠르게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거를 좀 참고를 하자면은 그 제 아내가 회사에서 GPT스를 정말 정말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회사에 필요한 부서에 들어오면 맞춤형으로 이걸 다 만들어 주세요. 그런 거와 같이 얘도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관리할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래서 뭐 관리자 측면에서 더 쉽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용 통계도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누가 얼마나 썼는지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문서 작성. 왜 사업 기획서나 아니면 회사에서 제안서 같은 거 쓰실 때 보통 이제 프롬프트가 얘가 길게 컨텍스트를 못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보완을 해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다가 제가 한 건 파일, 뭐 사업 계획서를 올린다고 해요. 예비 창업 패키지를. 그러면은 제가 몇 가지 내용들을 여기다 집어넣어 주면은 얘가 이렇게 그 저희가 목차 같은 거 이렇게 있잖아요. 한 건 파일 올리면은 뭐 그거 갖고 어디 못 오는구나. 써라 못 써라. 그러니까 목차를 얘가 가져옵니다. 어. 그러면 그거에 와. 기반으로 아까 준 정보를 토대로 이 하나의 컨텍스트만 가져가서 할루시네이션 일어나지 않고 토큰 사이즈 최대한 많이 가져갈 수 있게 만들어 놓았고, 그럼 얘가 이제 또 할루시네이션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여기서 또 수정 요청을 해서 우리가 제안서 쓰나 아니면 보고서 쓰거나 할 때 이거 뭐 기획서 다 되거든요. 빈 칸이 들어가 있는 문서면 돼요. 와, 저거 되게 기업에서 되게 많이, 기업이나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되게 필요한 내용이네요. 그래서 이거를 그 하시는 분들이 요청이 많이 옵니다. 보통 정부에서 관련돼서 일하시는 분들도 이거 연락이 많이 오고요. 네네네. 사업 제안서 쓰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좀 이용을 해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이게 생각보다 또 히트 작품인데 OCR 도구입니다. 물론 대기업들은 ERP 시스템이 다 되어 있지만 그 외에 정말 많은 기업들은 영수증을 아직도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전 스타트업만 다녔으니까 항상 회사에 서랍에 영수증이 이만큼씩 쌓여 있어요. 한 달. 그거를 매 앉아가지고 이분이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냥 계속 컴퓨터로. 근데 거기에 또 중간에 오류가 나잖아요. 그래서 뭐 회계사 나중에 아니면 세무사 할 때 중간에 돈 빵꾸난 거 있고 막 이러잖아요. 얘를 이용을 하면은 그 OCR 너무 잘 나오잖아요. 지금. 그래서 다 올려요. 이런 것들을 다 올려놓고 얘한테 정보 추출해달라고 해요. 그럼 저희가 정부와 관련된 일들은 여기다 다 저희가 리스트를 해놨어요. 와. 사업등록증, 주민등록증, 여권, 뭐 영수증 이런 것도 이제 저희도 각자 개인마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이런 문서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 녹여냈어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제가 지금 통장 사본을 지금 뽑아낼 거예요. 그럼 은행명, 계좌번호, 고객명, 예금 다 똑같잖아요. 패턴은. 그럼 넣어놓고 돌리면요. 이렇게 엑셀로 정리 한 방에 다 해줍니다. 와, 저것만 해도 진짜 굉장히 시간을 많이 맞습니다. 세이브해 주겠네요. 또 보안 측면에 관련돼서 많은 질문들을 또 해주시는데 저희는 100% GPT API를 또 여기다 활용을 하고 클로드 API 활용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API 활용하면은 데이터 학습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지금 오픈 AI도 그런 컴플라이언스와 감사 측면에서 많이 좀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또한 이제 그런 것들 많이 하세요. 외신 문서들 있잖아요. 뭐 컨설팅 펌에서 예를 들어 뭐 CES 이번 열렸잖아요. 그럼 또 그 문서 번역을 회사에서 엄청 시켜요. 그거 하지 마라. 저희 디벨을 여기다 넣어놔가지고 그냥 여기에서 200페이지 되는 문서 그냥 여기다 업로드해도 번역 걸고 하면은 이게 뭐 구글 에이전트 제가 최근에 번역한 거 디벨로 이렇게 한 방에 다 되잖아요. 와, 저거 번역하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이런 하우투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여기 안에서 이런 쓸 수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이런 게 좋지 않을까라고 넣어놓은 게 아니고 그 진짜 산업 현장에서 실무자들이 쓰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좀 집중을 해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딱 그 웍스 AI가 슬로건으로 내건 것처럼 직장인 AI, 딱 직장인들이 필요한 어떤 기능들을 굉장히 좀 많이 담아낸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챗GPT 팀 플랜을 쓰거나 아니면 이제 코파일럿 사용 대비 최소 정말 90% 이상의 비용을 절감을 할 수 있고, 기업 측면에서는 아직 초기 단계잖아요. 너무 초기 단계다 보니까 우리 기업에서 AI를 도입을 하지 않으면 저는 사실 좀 도태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왜 예전에 젠슨왕이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AI를 활용하지 않은 기업이 AI를 활용한 기업에게 대처가 될 것이다. 그 경쟁에서 밀려날 거니까. 근데 그러면 전사에서 정말 AI 트랜스포메이션을 일으켜야 된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서비스 기획자예요. 아니면 내가 무슨 영업 파트 담당자, 팀장이에요. AI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첫 번째, 어디가 좋은 AI 회사인지도 모르겠고 뭐가 좋은 모델인지도 모르겠고 AI 어떻게 쓰는지 얘가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웍스 AI 같은 것도 이용을 해서 그런 AI 시대를 맞이하는 첫 번째 단계라 저는 보고 있어요. 이거를 물론 웍스 AI 외에도 더 좋은 서비스들이 많이 나올 거고 하지만 이 기업에서 최소 비용으로 우리가 빠르게 AI를 접할 수 있다면 이런 툴들을 저는 굉장히 좀 추천을 많이 드리고 저희가 또 밀고자 하는 방향이 그쪽으로 좀 밀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오늘 또 이렇게 좀 나와주셔서 좀 직장인들이 AI를 어떻게 업무에 좀 활용하고 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주셨는데 좀 마지막으로 좀 시청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하고 좀 올해 이제 AI 분야에서 좀 이루고자 하시는 좀 목표나 계획이 있으시다면 한마디 해주시고 저희가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 바람은 사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AI를 업무에서 실질적으로 좀 잘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용성 연구소 회사를 차린 이유가 이 사용성 연구를 정말 많이 해서 많은 분들에게 최대한 좀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AI가 단순한 기술을 넘어서서 이제 우리의 일상과 사실 업무에 이미 너무나 잘 스며들어온 강력한 도구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에게 더 전파를 하는 게 지금의 제 역할이지 않을까. 처음엔 이게 사실 돈 때문에 시작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아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으시고 또 AI 이용을 해서 아, 내가 이런 것까지 할 수 있겠구나. 내 자녀는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지? 진짜 많은 고민들을 하세요. AI 시대에. 또 요즘에 서점 가면 잘 팔린 책이 AI 시대와 아이와 맞아요.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올해 기획하는 거 이제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제 그 육아를 AI로 성공하는 과정을 한번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업무보다 퍼플렉시나 이런 걸 더 잘 활용했던 게 아내가 이제 임신을 했는데 이제 그러면 열이 많이 나고 이제 막 어지럼증 나오는데 타이레놀을 먹어도 되는 거 안 되는 거에 대한 고민이 있잖아요. 네이버에 치면 모르겠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퍼플렉시나 이런 걸 쳐서 네. 그 논문 결과를 가져와서 몇 밀리그램까지 먹어도 된다. 뭐 이런 음. 일상적인 걸 너무나도 진짜 잘 알아내고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자동차 계기판이 뭐가 안 됐어요. 퍼플렉시 찍어서 하니까 진짜 센터 가니까 그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정말로 우리가 AI 이용을 해서 너무나도 일상생활에 많은 것들 할 수 있고 업무에 있어서도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니 너무 많이 있다. 그래서 다들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네. 너무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좋은 말씀 그리고 활용법들 좀 다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그 이 사용성 연구소 그리고 좀 이승필 대표님을 연락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디로 좀 연락을 드리면 되는지도 좀 이야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사용성 연구소라고 인터넷 치시면 나오고 이제 거기에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시거나 전화번호도 있습니다. 네. 전화를 하시면은 바로 또 연락이 됩니다. 아,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귀한 인사이트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한 번에 좀 끝나긴 너무 아쉬워서 나중에 또 한 번 더 한 번 더 오셔서 불러주세요. 네, 또 다양한 또 사례들 또 이야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